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또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2부에도 스피드 종목 진단 계속되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합니다. 네, 자, 저희가 아까 일부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수익 많이 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가격대를 보고 너무 놀래서, 이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워런 버핏이 아닌가. 아니야.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쉬워. 그렇죠. 조금 네. 아쉬운데, 2% 부족한. 자, 삼성전기를 98,000원에 사셨습니다. 네. 10만원 밑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4.5%나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5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근데 왜 예. 2% 모자르다고 했냐면 이 수익을 더 키울 수 있었단 말이죠. 매수하신 타이밍이 2017년이에요. 2017년 7월에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2021년도, 2020년도 말쯤에는 2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놓치셨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기다리셨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합니다. 예. 역시나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이 종목 11만 원까지도 내려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15만 원 선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50%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22만 원까지 수익률이 100% 넘게 났던 종목이니까. 자, 그래서 시청자님 20만 원까지 내가 찍고 나오겠다. 아유, 진짜. 이 종목 이왕 이렇게 된 거 20만 원 밑에서는 팔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 전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쉬워요. 이게 11조가 넘는 기업인데 이 정도 수익 내시면 된 거 아닙니까? 자,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보유입니다. 보유 갑니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입니다. 보유. 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만 20만 원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김영일 전문가 들어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우리는 항상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예. 15년, 16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혹은 엔비디아를 샀더라면 엔비디아가 그때 당시에 한 1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했거든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900달러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30배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뭐 잃어버리는 돈이다 생각하고 100만 원만 사놨다면 네. 지금 뭐 3천만 원이 되어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비트코인도 아유, 지금 사야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17년에 사실 엔비디아 사셨으면 또 10배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이제 또 날아가고 뭐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날아가는데 삼성전기는 왜 안 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좀 크게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기는 MLCC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방 산업 쪽에 조금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특히나 이 모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그냥 계속 박스권에서 몇 년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는 제 스타일인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계속 횡보 구간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눈에 띄는 수급 자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수급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보유 의견을 드렸냐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묻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성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전체적으로 AI가 이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AI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MLCC, 그 다음에 또 FCBGA가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수혜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익성도 애매하고 전방산업도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 키워드가 이제 또 삼성전기에게도 묻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박스권이 좀 두터운 종목이에요. 보게 되면
2년부터 해서 약 16만 원 구간을 계속 못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16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도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18만 원과 20만 원 구간이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AI 키워드라든지 혹은 뭐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시고 지금 또 어차피 수익 중이시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서 이제 AI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충분히 꾀할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이제 또 3차는 20만 원 순으로 차례차례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요. 2차 손절가라고 한다면 한 14만 원 정도를 안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4만 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 이탈 시에는 또 저점까지 한번 확인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가능성을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14만 원 안내 드리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AI 키워드를 기대해보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20만 원 안 나왔어요. 3차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분 또 길게 보시기 때문에 또 최병원 전문가께서 또 이분이 2017 살 때 제 방송만 봤으면 네. 저는 삼성그룹주 사면 아무것도 사지 말고 SDI를 사라고 했거든요. 주식을 처음 할 때 그냥 100% 사봐라 삼성전자를 물리면 왜 물렸는지 기다리면 한 몇 년 기다리면 다 본전 이상 오니까 그러고 공부해보면 그 다음에 공부 쪽 하면 이제 살 종목이 삼성 SDI다. 삼성그룹주는 그때 삼성전기랑 SDI는 삼성전자의 후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후자요? 후자.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고 후자 따라가는 거죠. 전자, 후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다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삼성 SDI는 배터리 들어가죠. 전자 제로 들어가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제로 들어가지. 삼성, 여기는, 전기는 뭐, 카메라 모듈, 기판,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MLCC 다 들어가잖아요. 다 삼성전자에 들어간 IT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살 때 이제 오래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샀다 쳐요. 10년 잘 샀는데 대형주는 이제 고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냥 100% 가면 팔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난 높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 이상 한 70%에 100% 갑니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막 역사적 구조적 성장 기업 빼고는 그냥 100% 내려가면 70%에서 120% 사이 다 팔면 돼요. 그걸 팔고 기다렸다 또 그런 거 찾으면 또 그렇게 하고 50%만 10번 하면 3천만 17억 되거든요. 그 정도 그렇게 삼성전자를 사야지 삼성 후자인 항상 1등주를 골라야 되는데 후자를 샀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런 거. 지금은 AI에 수혜되고 딱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낫습니다. 아니 AI 수혜주 된다면 이제 지금 AI의 대장주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새로 또 등장 삼성전자 이 3대장이 있는데 맞아요. 저 밑에 그 후자를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삼성전자니까 요때 사신 거예요. 보니까 2017년도 7월이니까 올라갔다가 많이 계속 올라가요. 4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딱 사가지고 있어서 9만이니까 그래도 계속 갖고 있어 수익이 났었는데 22만 원 갔으니 9만 18만 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때 못 팔더라도 그때 팔면 되는데 그다음에 삼성전기 말고 삼성 SDI를 볼게요. 그럼 SDI가 18년도 17년도 7월달 가격은 보시면 여기에요. 와, 거의 바닥. 15만 원이에요. 지금도 3배 왔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이분이 들고 있으면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제가 몇 년 뒤 2027년도까지 250만 간다 그러거든요. 만에 16만 사 250, 160만 10배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도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보다는. 보시면 삼성전자가 17년도 샀으면 17년도 여기입니다. 4만 5천이니까 지금 9만 원 갖고 10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상 대형주를 살 때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메모리 반도체 산다면 메모리 HBM이 오지 핵심이라고 HBM 잘한 게 누구지? 그럼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 하이닉스보다 삼성그룹이 좋아?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주 뭐가 좋을까? 그럼 HBM 패키징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도 비슷해요. 1등주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희 좀 엔비디아 말씀을 하셔서 엔비디아를 내가 13년도 계속 저는 12년도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사고 미국 거. 그런데 엔비디아를 그때 샀으면 50만 원 샀으면 지금 얼마일까요? 1억 4천입니다.
대단한 10년 거죠. 만에. 예,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일 안 오래 해도 들고 되지. 최고로 들고 있어야 되죠. 일을 왜 그래서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엔비디아도 $10,000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경 쉽게 총회로 세계적 일경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게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일단 찍을 것 같다. 2017년 그러면 지금 지금도 사야겠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삼성 전기는 이제부터 AI 수혜니까 1분기 이익이 잘 나와요. 한 20% 이상 증가되니까 그래도 올라갈 때 한 18만 원 정도 가면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 전문가들은 의견이 비슷해요. 보면 왜냐하면 계속 분석하면 나오니까 예. 저는 손절가 16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14만 원 손절가 목표가 18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삼성전기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길게 다 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두 분 다 보유 얘기를 하시면서 김영일 전문가가 16만 원의 목표가, 손절가 14만 원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목표가 18만 원 좀 더 높죠. 그리고 손절가는 같습니다. 14만 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야, 이게 선매수 그리고 후 공부를 해도 되는 종목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지금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짜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많은 종목들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두 분과 함께 또 10년짜리 전략, 또 예. 단기 전략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화로 한번 만나 뵙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WCP고요. 예. 46,000원에 20%입니다. 46,000원이면 올해 한 3월쯤 매수하셨습니까? 네네. 20%의 비중 한 번에 담으셨고요. 네. 예, 자 근데 이게 사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요즘 전고체 하고 있는 전고체 쪽 하는데 네. 전고체에는 분리막이 안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가는 겁니까? 그럼 요 부분을 제가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순간 상식으로 생각을 말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김영일 전문가 연결 좀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전망과 그 분리막에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WCP가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약간은 위험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4분기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약간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차고 올라오면서 WCP가 분명하게 이제 좀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주셨던 저온고체 분리막에 대한 부분도 지금 WCP가 삼성 SDI가 가장 주요한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거지 지금 이제 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제 이 분리막이 과연 지금 판매되는 것들이 얼마나 실적이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WCP가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서 생산 능력 캐파를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그래도 생산성이 좀 인정을 받으면서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 약간 이러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WCP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44,000원 구간, 그 다음에 약간 46,000원 구간, 5만 원 구간, 그리고 5만 5천 원 구간 해서 사실 WCP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차례차례 나누어서 구간마다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분한 이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WCP가 38,300원이 가장 낮았었던 단가였거든요. 근데 오늘 38,550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38,3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좋지 않구나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투매가 나오면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뭐 완공이 되고 그러면서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탈을 했을 때 올라오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단가가 오히려 향후에는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38,300원 이탈을 하면 저가 이탈로 투매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기대 중이기는 하나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요. WCP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업황이 중요한데 당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러면 현재 주가가 오히려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저가 이탈하면은 들고 갈 만한 매력도가 저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5만 원, 5만 5천 원 이 구간이 바로 또 목표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4만 5천 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구간 먼저 뚫어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매수가가 딱 4만 5천 원 구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4만 5천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기회 줬구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2차 전지는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WC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목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주목을 받았었던 물량들이 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라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안타깝습니다. 이 손실만 좀 많이 좀 줄여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 근처 그 위부터는 천장이 너무 두껍대요. 이제 이번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좀 되셨어요? 네, 잘 들었는데요. 네, 혹시 네. 42,000원 정도 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와도 손절하고 나올 생각이 좀 있는데 그까지 올 수 있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켜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38,300원 구간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말씀드렸던 45,000원 구간은 121선과 61선 구간 매물대에 걸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42,000원도 그 정도 가격대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45,000원 근처 가격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못 간다? 그러면 정리하고 다른 정보로 교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잘 나오십시오. 네. 네. 자, WCP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내사랑 연우님께서 상신 EDP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9,430원에 비중심 5% 담으셨습니다. 오늘 3% 빠지는 모습이고 최근에 고점 장중에 2만 원 찍었었는데 좀 이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좀 계속 흘러내렸을 것 같네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또 그래도 SDI랑 연결이 좀 되어 있지 않나요? SDI에 이제 중대형 뭐 전기 EV나 PH 위쪽에 이제 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케이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보다는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데 저런 이제 케이스 좀 작네요. 캔 어셈블리라는 케이스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데 꾸준하게 이제 매출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특히 이번에 갤럭시 이사가 잘 팔렸기 때문에 관련된 이번 1분기 실적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실적 나올 때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작년 4월 달에 좀 한 바닥 대비해서 2배 가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같이 전체 업황에 이제 보고 최근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또 반전하고 있는 50% 정도 최근 저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드라마틱하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반등은 뭐 좋게 나오면 반등할 때 그때 아마 19,0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반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지난번에 여기 거래가 3월 7일에 많이 실렸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 거래가 많이 실려서 이 거래 실린 것 단가를 그러면 이 19,000원 이상 안착을 해주면 추세로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격 정도 19,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이제
반등하면 좀 비중 축소하든지 아니면 손절가는 이제 16,300원입니다. 그래서 16,300원 손절가랑 19,000원 이제 박스까지 당분간 놓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보면 충분히 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수익이 한 50% 정도 나오면 그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짧게는 실적 시즌에 실적 기대감과 함께 반등이 나오면 대응하는 전략이고요. 19,0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가면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남겨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해피트리님께서 크라우드웍스 올려주셨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41,500원입니다. 지금 거의 연저점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5%로 작게 비중 잡은 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좀 이런 상황인데 산 다음에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12월이었었죠. 예, 김영일 전문가가 3% 프로그램에서 50% 이상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분석이 되어 있는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500원, 지금 3만 원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정리하셔야죠.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이 AI 데이터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사실 AI 데이터 쪽이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 중에 흑자 나오는 종목이 많이 없는데 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또 올해 이 언어 모델 쪽으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되는 쪽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흑자가 전환된다? 이러한 종목은 상당히 또 충분히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 소프트웨어든 혹은 뭐 데이터 쪽이든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고 주목받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크라우드웍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제가 일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흐름을 봤을 때 연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들어가는 흐름들이 보이니까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힘이 살아 있으니까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때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안내 드려서 목표가 도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안내를 드렸었던 만큼 저는 관련해서는 좋게 봤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정리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물량이 지금 다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온 상황에서 현재 추세를 지금 완전하게 이탈을 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만 원 정도 구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신상장주잖아요, 더구나. 그러면은 낙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은 저는 딱 3만 원까지만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네. 구간 이탈하면 요거는 아쉽지만 정리해 주시는 게 신상장주라서 워낙에 이제 낙폭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기간에 실적이 확 뛰어오를 수가 없는 그러한 섹터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당분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회를 노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쉽네요. 해피트리님 이거 한 파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세도 좀 하락 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3만 원 이탈, 이제 3만 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이탈하면 위험하니까 잘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자 76,100원이네요. 네. 비중. 25%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매수하신 시점이 좀 궁금하네요. 오래 가지고 계셨을까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되나? 3, 4개월 전에 매수하셨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새 너무 잘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어디까지 조심해서. 갈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1등주.
예. 제가 1등주 사신 분한테는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유망주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삼성전자인데 예. 그래서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하는데 그건 그냥 뉴스고요. 뉴스. 9만 원까지는 볼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막연한 거죠. 9만 원. 예. 96,800원을 이 돌판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삼성전자에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예.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아침에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8시 모닝 인사이트 하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엔비디아를 같이 시세를 분석해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우리 이건네 인키님 같이 할 때예요, 방송을. 아, 그래요? 삼성전자는 지금 30년 동안 주가가 패턴이 있습니다. 사상 고점 딱 오면 거기서 조정을 받아요. 받으면 조정 한 3년째나 이렇게 조정 받으면 2, 3년 대 조정 받아 한 30%대나 40% 정도 내외 35%에서 40% 빠지면 그때 사가지고 한 몇 년 기다리면 고점 대비해서 5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고점에서 50%에서 100%는 갑니다. 자, 그러면 96,800원에 50% 가면 15만이잖아요. 그러면 21년도 12월이니까 22, 23, 24, 25, 26. 26년까지 이건 15만 내외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30년대 이렇게 이 주식의 패턴이 반복됐는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지금 57% 갔다가 49%가 지금 50%가 다 지분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같아요. 그러면 30년 전이나 20년 전, 10년 전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이 패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한 투자 심리는 100년 전 지문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 저점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갔거든요. 5만 원에서 3배 가면 15만이잖아요. 이것도 맞고 50%만. 그러면 15만 내외 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물론 저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 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본격적인 이제 수혜가 들고 또 기술적으로도 메모리도 결국 메모리 삼성 1등이니까 기술은 HBM 안 하더라도 훨씬 더 강력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만들 걸로 보이고 결국은 저는 이것은 25% 샀으니까 잘 사셨어요. 76,000원은 뭐 물론 그 전에 작년에 12월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1년 정도 갖고 있어 50% 먹으면 좋잖아요. 11만 대 가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들고 있어서 한 100% 정도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27년도까지 시가총액 1000조 돌파 시도를 반드시 한다. 그러면 27년도까지 그러면 16만 이상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100% 나오니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장기 투자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을 한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수익을 한 50% 이상 난다면 네. 이제 장기 투자 습관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아마 뭐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8만 4천인데 제가 지금 10조가 있으면 10조 다 올인합니다. 그 1년 기다리면 되죠. 50% 난다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네. 투자를 권해드리고 팔고 싶으시면 손절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8만 1,000원이 깨지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78,500이 최악의 손절가예요. 그러면 78,500을 종가 깨지면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내년까지 15만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삼성전자 한번 믿고 길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00% 수익을 또 장담해 주셨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짧게는 81,000원, 78,500원 손절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아주 네.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계속 수익 키워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또 히든카드 추천 종목이기도 했는데 그때 추천하실 때 목표가가 85,000원으로 잡아주셨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이제 내년까지 그 2배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역시 삼성전자는 그 투자하는 방식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네, 다음은 우리 이필수 네. 님께서 시노펙스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요즘 시세 나오고 다시 좀 밀립니다. 단기적으로 좀 빨리 밀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9,650원에 비중 15%. 설마 비쌀 때 사신 거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싹 들죠. 자, 그런 가운데 좀 지켜봤는데 약간 도깨비 같은 종목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서 이거 본전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약간
사놓고 나니까 약간 감당이 살짝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노펙스. 그래도 외국인이 기관도 그렇고 수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들고 갈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수익 중이셨을 때 못 파신 게 아니라 이제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져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거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매수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시노펙스를 만약에 이제 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왔다가 지지받네 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요것도 사실 잘못된 매매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노펙스가 저점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긍정적인 그림이 나온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점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 되지 신규 접근은 완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일전에 접근을 하셨다면은 매도 구간이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못하셔서 아쉬운 것이고 매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차례 순환이 나온 종목인데 매수를 하신 게 되겠죠. 시노펙스가 작년까지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FPCB 기판이 가장 주요한 매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휴대폰 업황이 그렇게 작년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 외에도 이제 뭐 혈액 투석 관련된 제품을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제 뭐 성장력 그 다음에 전장 쪽의 FPCB 부품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잘 봐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노펙스를 길게 끌고 가보면 결론적으로 일전에 13,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구간이에요. 예전에 13,000원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했었는데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근에도 상승이 나왔었다가 결국에는 더 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버렸죠.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13,000원 구간이 굉장히 주요한 저항 구간이라는 거고 이 구간을 못 뚫어줬으니 그러면은 힘이 부족해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 달성을 했으나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강력하게 물량이 나왔고 그러면서 힘이 빠져버렸으니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지지받는다라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하고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와 뭐 대입을 해보면 7월 26일 그때쯤 이제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과 같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지지라인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죠. 보게 되면 2차적인 지지라인이 7,000원 초중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계속 깨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오늘 저가인 8,300원 구간 이탈한다? 그러면은 7,000원 초중반대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또 단순히 그냥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보게 되면은 또 이 9,000원 구간이 매물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 구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다시 신고가를 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 중이었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은 매도 구간을 잘못 잡으신 거고 그 이후에 사셨다.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8,3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들고 간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찌됐든 시노펙스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7,000원 초중반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지지받는다라고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0,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노펙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안타까운 관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두 개입니다. 9,000원, 10,000원. 그리고 8,300원 이탈 시 손절.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한번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리요. 오, 이번에도 삼성가의 종목을 가지고 이슈가 계시는데 있었죠.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300원에 네. 10%.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예. 아, 오늘 딱 종가에 매수를 하셨군요. 아니,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매수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주 소식 들리면서 좀 변동성이 있기는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얼마까지 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오늘 사셨으니까 이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실 때 손절가, 목표가 정하고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샀어요. 그냥 이제 아침에 그 뉴스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샀어요.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 마시래요. 그렇게 물어보죠. 주식을 그냥 사시면 안 되죠. 단 1원이라도 정확히 따져보고 얼마까지 갈까. 정말 만약에 몰리면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날까. 시점 언제 어느 정도일까. 그 비중 얼마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23년 작년에 이 주가가 23 작년에 7월달에 37,800원 갖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건설회사나 프렌트 회사 이런 쪽은 수주를 미리 해서 공사해서 이제 잔고를 받기 때문에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기존에 수주한 것 때문에 별 수주를 크게 못했으니까 실적이 잘 안 나와요. 1분기도 그렇고. 그런 이제 오늘 이제 사우디에서 나왔죠. 10조면 뭐 역대급이니까 GS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서 수주가 더 중동에서 많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좀 높은 상태고 뭐 정세도 불안하고 하면 이 하공 플랜트 관련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히트 칠 때는 이제 유가가 비싸서 이제 직접 자기들 1차 정제해서 이제 석유에서 이렇게 팔 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좋을 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시세 좋을 때 갔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는 수주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37,800원을 돌파 시도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오늘 나왔다가 눌림목주 외국인이 그냥 때려서 그런데요. 연기금을 사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도 물량 때는 커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윗골에 달았더라도 지금은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주식은 한 28,000원 돌파하면 시세가 잘 날 걸 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그래서 27,000원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목표가입니다. 27,000원이고 손절가는 최근 저점 24,000원 손절가를 드릴 테니까요. 배울 수 있으면 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27,000팔고 장기적으로는 3만대 이상으로 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냥 사셨는데 수익도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잘 기억하시고 꼭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럽 증시 혼조인데요. 개장할 때부터 혼조였고 계속 혼조입니다. 아무래도 뭐 아시아 증시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되고 있고 반면에 독일이나 유로존에서 관련된 물가 지표가 비교적 좀 잘 나왔습니다. 이게 좀 상쇄되면서 방향성을 좀 찾고 있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미국에서도 마킷, ISM 이쪽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구매 관리자 지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연준 위원들 발언까지 있어가지고 좀 보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더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미국 시장도 약세로 약간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